안녕하십니까. 한국연구재단 PK21 사업팀 김명진입니다. 지난 4월 6일 혁신인재 양성사업 이행사항 점검 시행계획을 안내드린 바 있는데 그동안 문의 전화와 요청사항들을 반영하여 자료 준비 방법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고자 오늘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왼쪽에 보시면 저희가 안내드린 엑셀 체크리스트의 총괄표입니다. 시행계획을 통해 기 안내드린 내용에서 개선된 사항과 주요 내용은 푸른색으로 표시하였으니 푸른색 글씨는 한 번 더 주의 있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변경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 참여교수 관련된 요건은 기존의 인사기록 카드만 인정한다고 안내드렸는데 재직증명서와 인사시스템 출력자료를 세트로 함께 제출하시는 것도 인정하고자 합니다. 다만 이때에도 최근 2년간 전임, 견임, 발령 이력과 발령 날짜가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학사조직 구성 현황 요건은 학칙과 모집 요강을 제출하시는 것으로 안내드렸는데 융합전공 등 일부 학과명이 학칙에 명시되지 않고 내규에 명시된 경우들이 있어 이와 관련된 대학원 내규도 함께 제출하는 것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셋째, 대학원생 현황은 각종 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안내드렸는데 학적부도 추가적으로 인정하고자 합니다. 다만 제출하시는 대표 자료는 기존의 증명서와 더불어 학적부까지 추가로 제출해 주셔야 하고 보관하시는 증빙 자료는 학적부와 증명서 중 편한 것으로 준비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보관하시는 증빙 자료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요청이 있을 시에 빠르게 회신해 주시기를 이 자료를 빌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각 항목별 준비 방법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왼쪽에 총괄 현황은 계속 띄워두고 보면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연구단 구성 항목입니다. 참여교수 관련 항목은 BK21 수행학과에 발령되어 있으며 발령된 상태 기준 참여교수 수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체크리스트 시트형 제출 자료 목록의 제출 여부와 제출 자료에 오를 하시면 되고 제출 증빙 자료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직 증명서와 인사시스템 출력 자료 둘 중 준비하시기 편하신 형태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트 1 참여 교수 수에는 2020년 9월 제출하신 사업 신청서에 기재된 참여 교수 수를 그대로 작성하시면 되고 2022년은 자료를 제출하시는 날 기준의 참여 교수 수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최근 2년 동안 참여 교수의 신규 참여 종료가 발생한 경우가 있는 교육연구단은 시트 2를 추가로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20년 2학기까지 참여하신 후 참여 종료한 교수님이 계신다면 변동학기는 2021년 1학기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변동사항이 발생한 교수님들 리스트를 모두 추가해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출 증빙 자료는 화면의 샘플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참여 교수님의 소속 학과를 확인하고 발령 히스토리를 파악하는 것이 점검 주안점이므로 출력 날짜, 소속, 성명, 발령사항은 필수적으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해당 부분은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표시하고 그 외 개인정보들은 이렇게 블라인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사기록카드 제출이 어려워 재직증명서와 교원 인사관리 시스템 화면을 제출하실 경우 마찬가지로 증명서 출력일과 소속 학과, BK수행학과 발령 여부가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인사관리 시스템을 추가로 함께 제출하시는 이유는 발령 히스토리를 확인하여 중간에 전출입이 발생하였는지 점검하기 위함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학사조직 구성 현황입니다. 점검 주안점은 4단계 BK21 사업 수행학과가 규정에 근거하여 설립되었고 이에 따라 잘 운영되고 있는지 검토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안내드린 시행계획에서는 학과 개설을 확인할 수 있는 학칙만을 명시하였었는데 융합전공 등 학칙에서 위임하여 대학원 내규의 학과명을 명시한 경우가 있어 대학원 내규를 추가로 제출하시도록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학칙에 학과명이 명시되어 있으면 학칙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학원위원회에서 학과 신설을 심의하여 신설 승인한 공식 문서가 있는 경우 이 자료도 제출 가능하오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학칙과 내규에서 BK21 수행학과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다면 이러한 공문들은 추가로 제출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또한 학칙 및 내규와 더불어 모집 요강을 추가로 준비하여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학 간 연합교육연구단은 각 대학의 규정을 각각 제출하셔야 되고 대학 간 MOU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되는 점도 인지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대학 간 연합은 각각의 다른 대학교를 의미합니다. 간혹 동일 대학교 내에 단과대학 간 연합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참고삼아 말씀드렸습니다. 체크리스트의 시트 1 총괄에서는 학사 조직 형태의 3가지 중 1가지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융합전공의 정의를 잠깐 말씀드리면 융합전공이란 여러 개의 학과가 만든 교육과정을 의미하며 융합의 성격을 띠는 일반 학과와는 다른 개념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혹 융합전공이 융합의 성격을 띠는 학과로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존의 일반 학과들은 자료 준비에 크게 문제가 없으실 것 같은데 이번에 4단계 BK21에서 융합전공으로 선정된 교육연구단이 상당수 있어서 오늘은 조금 융합전공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출 증빙 자료는 학칙, 내규, 모집 요강을 순서대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부분을 발췌하여 하이라이트 표시하였으니 참고하셔서 준비해 주시면 되고 해당 규정 전문을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학원위원회의 학과신설 공문 자료가 필요하실 경우에는 여기에 칸을 추가하셔서 보완해서 자료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대학원생 확보 및 배출 현황입니다. 최근 2년간 BK21 수행학과에 대학원생 신입학 여부와 졸업생을 BK21 수행학과로 배출하였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여기서 확보 실적에서는 박사과정생 입학이 필수이며 석박 통합과정생도 박사과정생으로 인정됩니다. 체크리스트를 보시게 되면 제출증빙과 보관증빙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제출증빙은 재학생 석사 1명, 박사 1명, 졸업생 석사 1명, 박사 1명에 대한 증명서와 학적부를 제출하시고 그 외 참여 대학원생들은 학적부 또는 증명서 중 편하신 자료로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의 시행계획을 안내드릴 때 제출증빙 대표 학생 4명에 대해서 이런 학위증명서라든지 아니면 재학증명서, 이런 제출증명서만 인정하는 것으로 안내드렸는데 학적부를 추가적으로 같이 제출해 주시는 것으로 수정 보완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보관증빙은 조금 더 편하시도록 학적부와 증명서 둘 중 아무거나 둘 다 인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졸업생이 없는 경우는 수료생으로 대체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형태의 자료든 학생소송의 학과명이 BK21 사업 수행학과임이 반드시 확인되어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대학 간 연합교육연구단은 각 학교별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3개의 대학교의 연합인 경우에는 12명의 학생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트 1 총괄을 보시면 4-1-1 전체 대학원생 수는 각 일자별 졸업생을 제외하고 학기를 등록한 재학생과 연구생 등록을 완료한 대학원생만 포함시켜서 학기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융합전공인 경우에는 융합전공 이수 중인 학생들이 전체 대학원생 수가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출 실적에는 졸업생의 졸업증명서 또는 학적부상 BK21 수행학과가 확인이 되는 참여 대학원생만 인정이 됩니다. 융합전공은 당연히 융합전공명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참여 대학원생 중 증빙자료 구비가 어려운 학생은 카운트하실 때 제외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출 증빙자료 샘플입니다. 먼저 재학생에 대한 증명서와 학적부를 예시로 가져왔습니다. 대학원생 성명과 학위 과정명, 소속 학과명, 발급 일자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하고 학적부를 통해 학기 등록 여부와 지도교수 등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하게 됩니다. 졸업생에 대한 증빙자료도 재학생과 유사합니다만 추가적으로 졸업증서 번호와 학위 등록 번호가 확인이 되어야 하고 증빙자료 발급일이 확인이 되면 되겠습니다. 본 예시를 참고삼아 재학생 및 졸업생, 석사 및 박사 4명의 자료를 순차적으로 캡처하여 대표적인 4명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체크리스트 작성과
증빙자료 준비를 다 하시고 난 후에는 체크리스트의 시트율 총괄 부분에 있는 항목 충족 여부를 하나하나씩 점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여교수 충족 여부 1, 2, 3, 대학원생 관련 항목 1, 2, 3 세 가지가 모두 오로 표시되고 학칙 및 내교로 학과 운영에 대한 근거가 규정화가 명확히 되어 있는 교육연구단은 이번 이행사항 점검에 큰 문제가 없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교육연구단 관리 운영에 관한 부분입니다. 정성적으로 기술하시는 부분이라 문의가 많지는 않았는데 몇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연구단 비전 목표가 변경된 경우에는 4페이지를 추가로 작성하시면 되고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그대로 25쪽 이내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본문으로 가시면 이렇게 빗금친 부분들이 있는데 사업신청서 부분을 그대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교육연구단 비전 목표는 8페이지 이내로 사업신청서상 작성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분량 대비해서 실적이 총 25페이지이다 보니 조금 적어서 편집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문의가 종종 있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대로 8페이지를 다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적 내용이 계획 대비 부족해 보일 수는 있으나 보고서 작성 부담 완화를 위해 실적 작성 부분 양을 조금 간소화하였으니 내용들이 많으시더라도 핵심 위주로 25페이지에 딱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성이 완료되시면 이렇게 작성 방법들은 모두 삭제하시고 보고서 내용만 나오시도록 편집 정리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점검자료 준비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후에도 이행사항 점검에 대한 애로사항, 제한사항, 문의사항 등 이런 것들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